잘 지내고 있니? 며느라, 내가 너한테 연락이 조금 뜸했지. 몸이 좋지 못해서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래서 너한테 한 달 만에 연락하는구나. 어머님 오랜만에 연락하셨네요. 그동안 제가 연락드렸는데 답도 없으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항상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은 더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는 이젠 나가라고 하더라.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사용했는데 결국 병원에 누워있는 것 밖에 답이 없나 봐. 근육은 점점 빠져만 나가고 있고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봤는데 이놈은 답도 없어. 남편이요? 남편이 저한테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던데 아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심한 거였나요? 처음에는 병원 한두 번 들락날락 하더니 이제는 병원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단다. 이게 어떻게 아들이라고 나한테 이러는지 참. 그나저나 나 집에 들어가면 간병인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지 참 의문이다. 우리 아들도 나한테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제가 남편한테 잘 타일러서 이야기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퇴원수속 잘 받으시도록 해요. 아버님은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할아범은 건강하긴 한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너가 우리 아들한테 잘 이야기 한번 해봐.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황순자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 감소하는 병에 걸려버렸고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황순자를 케어할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은 연락마저 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자 연락하였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 들었어? 간병인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엄마? 아, 병원에 있으라니까 왜 집으로 돌아온대?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뭐? 너 지금 착각하는 모양인데 옛날에 너희 엄마가 아니야. 지금 근육도 없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너가 준비해야 돼.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케어하라고? 그러면 너가 직접 간병인을 구하던가? 그게 안 되면 너가 직접 가서 도와주던가. 나한테 우리 엄마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자식 맞은 거야? 너희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 차리라고. 맨날 집에 들어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놈이? 지금 당장 너희 엄마 집으로 가서 수발 들어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하냐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너도 네 맘대로 해. 황순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남편에게 간병인을 찾아보라고 연락했지만 그는 집에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는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황순자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황순자를 케어하기 위해 간병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후 황순자의 건강 속도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는 황순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운동시켜주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시간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3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다르게 황순자는 10년을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월급이란 걸 받아본 적 없고 오로지 황순자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황순자를 케어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여기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서야 나타난 그는 마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죠. 장례식을 마치고 그가 저에게 연락하면서 내막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나는 정말 슬프다. 그래도 자기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엄마 케어해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렇지, 슬프긴 한데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섭섭함은 남지 않는다. 자기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동안 나는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 그렇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준 덕에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들어봐 줄래? 응? 갑자기 연락해서는 할 말이 있다니 그게 뭔 말이야? 어차피 자기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우리 한동안 같이 안 살았잖아. 우리 엄마 아니면 앞으로도 엮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해서 그래. 내가 당신 엄마 간병인으로 일한 게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 10년을 투자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혼하자는 이야기하는 게 뭐야? 설마 그 사이에 다른 여자 생기고 그런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 자기를 위한 나의 결정이야. 10년 동안 간병 보면서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피폐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니까 이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 자유롭게 살아가기엔 10년 동안 나는 월급 한 푼 못 받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는 성장하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야? 나도 일을 안 해서 성장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설마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물려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간병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걸면 패소할까봐 미리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위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건 나도 너무 슬프고 힘들어. 그런데 자기가 10년 동안 일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배려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네. 자기가 돈 때문에 나랑 이혼하자는 줄 알고.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린 이혼하더라도 남들과는 다르니 연락하도록 하자고. 잘 살아, 자기도. 저는 불효자가 이혼을 선언하였고 결국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효자가 저에게 급히 연락을 하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우리 엄마 상속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거 당신이 미리 상속받은 거야? 그런 거냐고! 아니, 어머님 재산 없다는 건 아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예전부터 재산은 없었고 병 걸리기 전부터 보험을 많이 들어두셨더라고. 뭐? 보험?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사망보험금이 내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왜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야? 어머님이 내가 간병 보는 동안 월급은 못 줘서 미안하다면서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명의를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쓰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 앞으로 다 돌려놔 주셔서 돌아가시고 내가 10억 정도 받았어. 왜 문제되는 거 있어? 뭐야? 그럼 내가 상속할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럼 이혼 다시 물러? 나랑 다시 결혼하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이제 와서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분명 나한테 말하기를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랜 기간 무보수로 일한 거에 대한 자유를 주겠다고. 이혼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나를 가지고 놀았겠다. 내가 법률 자문을 구해서 너가 사기쳤다고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그러던가.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어머님 봐준 건 사실이니까 그 돈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불효자는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황순자는 보험 관련 모든 것들을 저희 명의로 돌려줬습니다. 아들이 본분을 못하고 며느리가 하고 있으니 그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소송을 한 불효자는 결국 패소하면서 저에게 무릎 꿇었고 제발 돈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황순자와 관련돼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그에게 제가 돈을 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지만 인간된 도리로서 그에게 돈을 줄 바에는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돈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